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하경호입니다. 또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세계적인 소설이죠. 오 헨리의 마지막 잎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에 읽을 수 있는 아주 마음 따뜻해지는 소설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Sue and John C. lived together in a small room. 힌트, live, 살다, together, 함께, small, 작은, room, 방, 그랬네요. 문장이 어렵지 않아요. 읽어볼게요. Sue and John C. 주어입니다. Sue하고 John C는 lived, 살았습니다. 지금 살다, live의 과거형이죠. 뒤에 D 붙어 있어요. together, 함께. 그러니까 Sue와 John C는 함께 살았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그런데 in a small room 그랬습니다. in 하면은 뭐뭐 안에서, 그렇죠? in a small room 그랬으니까 작은 방에서, 작은 방 안에서. 수와 존 씨는 작은 방 안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됐습니다. 어려운 게 없죠? 다음, both were artists. both 하면 둘 다. 하나 있을 때는 그냥 하나죠. one. 둘이 있을 때 both 씁니다. 셋일 때는 both를 쓰지 않아요. 둘일 때만 씁니다. 둘, both. artist 하면 예술가, 화가. art가 예술이잖아요. 그래서 art의 art, 예술 이런 뜻이죠. 뒤에다가 art에 ist 붙이면은 예술가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단어에 ist 붙여서 사람으로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뭐 있을까요? 이거 한번 해볼까요? 피아노 치는 사람을 뭐라 그러네요? ist 붙이면 되죠? ist. 그런데 피아노 같은 경우에는 오를 지어서 피아니스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ist 보이시죠? 종종 있습니다. 나올 때마다 기억해 주셔야겠죠? both, 둘 다. 그러니까 수와 존 씨예요. were, 뭐뭐였습니다. both가 복수잖아요. 두 명. 그러니까 was가 아니고 were가 쓰였어요. 둘 다 뭐였냐면 artists, 예술가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돼요. 우리말로 하면 둘 다 예술가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아주 좋은 문장 구조예요. 여기 지금 both 주어고요. 둘 다는 둘 다가, 둘이 다 were 뭐뭐였습니다. 뭐였냐면 artists, 예술가였습니다. 둘 다 뭔가요? 둘 다 아티스트래요. 그죠? 여기서 artist는 누군가요? 둘 다래요. 그래서 주어하고 뒤에 있는 이거하고 지금 연결이 돼 있죠. 이런 거를 뭐라 그랬나요? 주격 보어라 그랬어요. 기억나시나요? 주격 보어. 그렇습니다. 문장 구조는 보시면 지금 both 주어, 그 다음 뭐가 나온 거예요? were, 비동사니까 동사죠? 동사 이렇게 나왔고, 마지막에 뭐 artists 이랬어요. 이게 주어하고 지금 연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격 보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어 동사 보어 이렇게 오는 거를 몇 형식이라 그랬죠? 이 형식 문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장 구조가 주어, 동사, 주격, 보어 이렇게 되면 이 형식 문장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기본적인 문장 구조지만 아주 자주 쓰이고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Both were artists. 이 사람이 오 헨리입니다. 작가처럼 생겼네요. 마지막 잎새 제일 유명하죠. 마녀의 빵, 크리스마스 선물, 붉은 추장의 몸값, 경찰과 찬송가. 모든 이야기들 다 읽을만하고 재밌습니다. 단편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시간도 많이 안 드시니까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될 때 꼭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게요. 소개해드리기 전에 시간 나실 때 한번 우리말로 된 소설을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읽어볼게요. John C. was very sick in November. 지금 두 명 있어요. 수와 존 C. 그렇죠? 근데 존 C, 이 존 C라는 친구가 was 뭐뭐였습니다. 뭐였냐면 very sick, 매우 아팠대요. 그런데 in November, 11월에. in 하면은 아까 in a small room 나왔었죠? in a small room 있잖아요. 작은 방 안에서 이런 뜻이지만 여기서는 뭔가요? in November 하면은 11월에 이런 뜻이에요.
근데 in 같은 경우는 뭐뭐 안에 이런 뜻이 있으니까 11월 안에서 매우 아팠습니다. 그랬으니까 우리말로는 11월에 매우 아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언제 이렇게 할 때 November 앞에 전치사 in 쓰인 거, 달 1월, 2월 이런 달일 경우에는 in을 씁니다. 그 안에서. Both were artists. 이 형식 문장 배웠잖아요. 이거는 몇 형식인가요? 이것도 똑같이 이 형식입니다. 주어 John C, 동사 was, 그 다음에 very sick 있죠. 지금 John C가 very sick 한 거죠. 그리고 very sick 한 게 누구예요? very sick 한 게 지금 John C잖아요. 주어하고 이 관련이 있는 주격 보어네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어, 동사, 보어 형태인 거예요. 똑같습니다. 주격 보어인 거예요. 여기서도 전 페이지에서도 주어, 동사, 주격 보어였죠. 여기서도 주어, 동사, 주격 보어입니다. John C was very sick. 근데 주격 보어를 잠깐 뜯어보자면 우리 여기서 very sick 했으니까 sick은 뭐예요? 여기서 sick 주격 보어 여기는 지금 형용사죠. 형용사입니다. sick 아픈 하는 형용사잖아요. 전에 배웠던 거에서 both were artists. 여기서 주격 보어 artist는 뭐예요? 명사죠. 형용사가 아니고 명사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 보어는 명사도 보어가 될 수 있고 여기서처럼 형용사가 보어가 될 수도 있어요. 보어, 보충해주는 말. 주어를 보충해주는 말은 형용사가 될 수도 있고 명사가 될 수도 있어요. 두 문장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모범이 되는 문장입니다. Both were artists. John C was very sick. 됐죠? 이 뒤에 있는 in November 이거는 부사 구예요. 문장의 구조에 영향을 끼치지 않죠. 이 말씀은 뭐냐면 구조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말이 뭐냐면 in November를 만약에 가로 안에 넣어서 생략을 해보세요. 나머지 문장이 한번 읽어볼까요? John C was very sick. 존 C는 매우 아팠습니다. 문장이 그대로 그냥 완성된 문장이죠. 이 부사 구가 없어도 문장 구조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이런 거를 부사라 그러고 여기서는 단어가 두 개이기 때문에 부사 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됐죠? 부사 구는 문장의 구조에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있음으로 해서 의미를 조금 더 상세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프긴 아팠는데 in November 11월에 아팠답니다. 우리 지금 11월이죠? 제가 어렸을 때 11월은 굉장히 추웠던 기억이 많이 나요. 아이들 막 저도 콧물 질질 흘리고 이러면서 다녔던 기억이 나는데 요새 11월은 조금 옛날보다는 따뜻한 것 같아요. 오늘도 11월 11일이네요. 빼빼로데이네요. 별로 그렇게 춥지 않습니다. 초콜릿을 빼빼로를 사야 되나? 예, 강의 마치고 사러 가야겠네요. 읽어볼게요. She had pneumonia and was in bed the whole time. 힌트 볼게요. pneumonia 하면 어려운 단어인데 폐렴이란 뜻입니다. 앞에 있는 P가 발음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pneumonia 하시면 안 돼요. 그냥 pneumonia 그렇습니다. 그리스에서 유래한 단어들에는 이런 단어들이 종종 있어요. P가 발음이 안 납니다. pneumonia, 폐렴, bed, 침대, whole, 전체의, 전부의 그런 뜻이죠. 자세하게 뜯어볼까요? She had pneumonia. 그녀는 폐렴을 had 그랬으니까 have의 과거형이죠.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래요. have의 과거형 had 쓰인 거예요. have가 가지다인데 그대로 가지다라고 해서 해석을 해볼까요? She, 그녀는 had,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를? pneumonia, 폐렴을. 그녀는 폐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폐렴에 걸렸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여기서도 문장 구조 아주 중요한 게 나온 거예요. 우리 지금 이 형식 배웠죠? 주어, 동사, 보어. 보어에는 형용사도 오고 명사도 온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She had pneumonia. 이거는 몇 형식인가요? 전에 있던 문장하고 같은 건가요? 전에는 주어, 동사, 보어였잖아요. 주어, 동사, 보어 형태였죠? 이건 어떤 형태인가요? 그녀는
폐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죠? 뭐뭐를, 뭐뭐을, 뭐뭐에게 이게 뭐예요? 목적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주어, 동사, 목적어 형태인 거예요.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보어가 아닙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예요. 그렇죠? 주어, 동사, 목적어 같은 경우는 몇 형식인가요? 이거는 우리가 3형식이라고 불러요. 주어, 동사, 목적어. 이 형식하고 다른 거는 뭐냐면, 우리 이 형식에서는 존 씨하고 very sick하고 관련이 있었죠? 존 씨가 아픈 거고, 아픈 게 존 씨였잖아요. 이 두 개가 equal 관계였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She had pneumonia. 그녀가 폐렴인가요? 아니죠. 폐렴이 그녀인가요? 아니에요. 그녀가 폐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뉴모니아하고 she하고 사이에 equal 관계가 없어요. 뉴모니아는 목적어입니다. 만약에 이 had가 아니고 was 한번 써볼까요?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she was pneumonia. 그녀는 폐렴이었습니다. 이럴 때는 그녀는 폐렴은 그녀, 이 관계가 성립하죠. 동사가 was일 경우에는. 이럴 때는 뉴모니아가 주격 보호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was가 아니고 had잖아요. 뭐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정말 아주 중요하고 보석 같은 문장 표현들입니다. 외워주세요. She had pneumonia. 그녀는 폐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형식도 만들어 볼까요? 나는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I have a car 하시면 돼요. 이게 3형식이죠. 왜 그럴까요? I, 주어, have, 가지다, a car, 차를. 나는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I have a car. 3형식이죠. 주어, 동사, 목적어. 내가 a car, 차인가요? 아니죠. 관계가 equal 관계가 성립되지 않잖아요. equal 관계가 성립되면 이 형식 주어, 동사, 보어지만 여기처럼 equal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보어가 아닙니다. 목적어예요. a car, 차를. 됐죠? 다음 우리 아주 쉽고 중요한 표현들, 문장 구조들 정말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번 강의는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She kept looking out the window. 힌트 보겠습니다. keep ing, keep 다음에 동사에 ing 붙이면 계속 뭐뭐 하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keep eating 하면 뭐예요? 계속 먹다 이런 뜻이에요. 또 keep 뭘로 할까요? running 하면은 계속 뛰다 이런 뜻이에요. run 하면 뛰다, eat 하면 먹다, keep eating 하면 계속 먹다, keep running 하면 계속 뛰다. 그렇죠? 꼭 기억해 주세요.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look out 하면은 밖을 보다, 밖을 쳐다보다. out 이 전치사가 밖으로 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look out 하면은 밖을 보다. 그런데 look out 하면은 조심해 이런 뜻도 있어요. 문장 그 뉘앙스에 따라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window, 창문. 문장 뜯어볼까요? she, 그녀는 여기서 누군가요? 존 씨죠? 그 아픈 친구. 존 씨는 keep의 과거형 kept 쓰인 거예요. 한번 또 정리해 드려야죠. keep, 과거형, kept, 과거분사, kept. 그렇습니다. kept looking out 그랬네요. look out 하면은 밖을 보다니까 kept looking out 그랬으니까 계속 밖을 쳐다보았습니다. She kept looking out. 계속 밖을 쳐다보았습니다. 근데 어떤 밖? out the window 그랬어요. 창문 밖. 그녀는 창문 밖을 계속 쳐다보았습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이거는 몇 형식일까요? 아주 중요하고 쉽지 않은 건데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She kept looking out the window. 몇 형식인가요? 주어 she 있죠? kept 동사 있어요. 그 다음에 looking out the window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looking out the window, 창문 밖을 내다보고 있는 이런 뜻이겠죠? 창문 밖을 내다보고 있는 건 누군가요? 지금 she죠? 지금 she, 존 씨가 looking out the window 하고 있죠? 창문 밖을 내다보고 있죠? 그래서 두 개가 지금 equal 관계가 또 성립이 돼요. 이렇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주어, 동사,
주격 보어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 형식입니다. 주어 동사 보어 이게 몇 형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형식. 그렇죠? 이거는 이 형식 문장입니다. 근데 그렇게 알기 힘든 이유는 looking out the window 이게 형용사 하나나 또는 명사 하나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구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이 이 형식 문장이라는 것을 알아채기가 쉽지 않아요. 이 정도 알 수 있으면 여러분들 영어 상급이라고 하셔도 돼요. 어쨌거나 이것도 이 형식 문장이에요. 그녀하고 she하고 looking out the window 하고 equal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됐죠? 지금 존 씨가 아픈데 계속 창밖을 쳐다보고 있나 봐요. Sue was worried about John C. 힌트 볼게요. worry, 걱정시키다. 내가 걱정하는 게 아니고 남을 걱정시키는 거예요. 그게 worry입니다. be worried about A 그러면 A를 걱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 be 동사 나왔고요. worried, worry의 과거 분사가 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수동태죠? 네. 비동사 다음에 동사의 과거 분사, 동사의 과거 분사 이렇게 오면 수동태잖아요. 그렇죠? be 다음에 worry의 과거 분사 worried가 온 거예요. worry 남을 걱정시키는 건데 be worried 하면은 내가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be worried about A 그러면 A를 걱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뜯어볼까요? Sue 지금 아픈 친구는 존 씨고요. Sue는 그 친구죠. 아프지 않은 친구입니다. 그 아픈 존 씨를 지금 지켜보고 있는 친구 Sue was worried about 그랬습니다. 뭐뭐를 걱정했습니다. 누구를? 존 씨를. Sue는 존 씨를 걱정했습니다. Sue는 존 씨가 걱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be worried 다음에 전치사 about 온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통으로 외우셔도 좋습니다. be worried about 까지. 다음 The doctor came every day. 의사가 매일 왔습니다. 이런 뜻이겠네요. 쭉 읽어볼게요. The doctor came every day. But Jones's condition did not improve. 힌트 보겠습니다. Doctor, 의사도 닥터고요. 우리 뭐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들도 닥터라 그래요. 똑같습니다. come 하면 오다. 이 정도는 아셔야죠. come 나왔으니까 좀 정리해 드릴게요. come, 과거는 came. 과거 분사는 come이래요. 현재도 come이고 과거 분사도 come이에요. 다음 everyday 하면 매일, condition 하면 상태. 컨디션이 좋다 안 좋다 이런 얘기하죠. 상태가 좋다 안 좋다 그런 뜻이겠죠. improve 하면은 향상되다, 나아지다. improve. 오늘은 상태가 안 좋은데 오늘은 아팠는데 만약에 내일은 몸이 향상되잖아요. 좀 나아지잖아요. 그럴 때 improve 동사를 씁니다. 뜯어볼게요. The doctor 의사가 came 왔습니다. come의 과거형 쓰인 거예요. every day 하면 매일. 의사가 매일 왔습니다. But 하지만 Jones's condition 이게 주어예요. 두 번째 문장이 주어입니다. Jones's condition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존씨의 상태는 그렇죠. did not 그랬으니까 부정문이에요. improve 향상되다, 나아지다. 존씨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우리 improve가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두 동사의 과거형 did 쓰고 not을 썼어요. 비동사인 경우에는 did 쓰면 안 되죠. was not이나 뭐 is not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일반 동사는 did가 들어갑니다. 다음 The doctor said John C. had no will to live. doctor 또 나왔네요. 의사. say 말하다 이 정도 또 아셔야 돼요. have 또 나왔어요. 가지다. will 하면은 의지. 우리 will 하면은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조동사 조동사 will이죠. 이거는 무슨 뜻이었어요? 조동사 will은 뭐뭐 할 것이다 할 때 will을 썼어요. 그런데 명사로든 will 의지라는 뜻이 있어요. 니체가 뭐 요즘에 니체하고 쇼펜하우어 유행인데 will to power 뭐 권력의 의지 이런 단어를
개념을 썼죠. 그럴 때 will을 씁니다. 의지, 뭐를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live, 살다. 자세히 뜯어볼까요? The doctor, 의사가 said,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나요? 지금 뒤에 보시면은 John C. had nowhere to live. 이게 완벽한 문장이죠? 가로 쳐볼까요? 주어 있고요. John C. had, 가지다, 동사 있고요. 뒤에 나오는 게 목적어예요. nowhere to live. 주어, 동사, 목적어가 되는 완벽한 문장이에요. 이런 거를 뭐라고 그래요? 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The doctor, 주어고요. said, 동사고요. John C. had nowhere to live. 이게 목적절입니다. 닥터가 said, 말했는데 뭐를 말했냐면 존 씨가 살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것을 said,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은 몇 형식인가요? 주어, 또 닥터 나왔고요. 그 다음에 said, 동사 나왔고요. 그 다음에 목적절이 나온 거예요. 가로친 부분이 목적절입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몇 형식이에요? 이런 걸 3형식이라고 그래요. 그쵸? 주어, 동사, 보어 2형식이었죠? 주어, 동사, 목적어 3형식이었잖아요. 3형식입니다. 닥터는 말했습니다. 뭐를 말했냐면 존 C. had nowhere to live. 존 C가 살고자 하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형식 문장입니다. 뒤에 문장에 주어, 동사 다 있기 때문에 완벽한 문장이니까 이게 절이구나. 문장에 삽입된 절이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said의 목적어 역할을 하니까 목적절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는 거예요. 뒤에 문장도 한번 뜯어볼게요. 목적절을 한번 뜯어볼게요. 여기가 지금 목적절이라 그랬습니다. 가로친 부분이. 안에 뜯어볼게요. John C, 그 아픈 존 C는 had,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를 가지고 있었냐면 no will 그랬어요. no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부정이에요. will 하면 의지인데 no will 하면은 의지를 가지지 않은 것, 의지가 아닌 것을 had, 가지고 있었대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의지가 아닌 거를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은 뭔가요?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됐죠? John C. had no will. 존 C는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to live, 살고자 하는 이 to will, 이게 앞에 있는 the to live가 앞에 있는 will을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의지는 의지인데 어떤 의지냐면 to live, 살고자 하는 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살고자 하는 의지를 no, 그랬으니까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John C. had no will to live. 존 C는 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돼요. 지금 이 목적절 문장, 이 문장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만 더 쉽게 표현하자 그러면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존 C는 had not a will to live 이렇게 할까요? 이게 우리가 더 해석하기 쉬우실 거예요. 존 C는 have not 그랬으니까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뭐를? a will to live. will이 의지니까 어를 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의지는 셀 수 없는 명사잖아요. 셀 수 없는 명사 앞에는 같은 거 붙지 않습니다. 부정관사가 붙지 않아요. John C. had not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뭐를? will to live 살고자 하는 의지를. 이게 위에 있는 문장보다 더 해석이 쉽죠? 존 C는 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위에서는 존 C는 살고자 하는 의지가 아닌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는 같은 뜻이에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이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나의 차이인데 그냥 영어권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밑에처럼 John C. had not 수정하겠습니다. have가 여기서는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have라고 하면 안 되고요. did not have will to live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John C. did not have will to live 이렇게 쓰는 게 위처럼 쓰는 것보다 우리한테는 더 이해하기가 쉽죠. 근데 미국 사람들은, 영국 사람들은 위와 같은 표현을 더 자주 쓰는 거예요. 다음 So 그래서 he said that no medicine would work. 힌트 보겠습니다. So 하면은 그래서, say 말하다, medicine 약, medicine 약. 우리 약국이나
뭐 공항이나 이런 공공장소에 가면 medicine이라고 써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work 하면은 우리가 보통 일하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효과가 있다 이런 뜻도 있어요. 우리 한국말로 해석할 때 일하다는 게 결국 뭔가요? 자기가 할 일을 하는 거잖아요.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뜯어볼게요. So 그래서 he 여기서 he는 누굴까요? 의사겠죠? 의사. He said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that 이하를 말한 거예요. 우리 금방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또 절이고요. 목적 절이에요. 3형식 문장입니다. 주어, 동사, 목적, 이런데 지금 이 뒤에 가로 안이 절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목적어 자리에 목적 절이 온 거예요. 보겠습니다. He said 그는 말했습니다. 뭐를 말했냐면 that 이하를 말했대요. 뭐라고 말했냐면 that no medicine 여기 또 no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부정의 뜻이겠죠. medicine 약 would work medicine would work 하면은 약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no medicine 어떤 약도 would work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No medicine would work 하면은 어떤 약도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no가 문장 전체를 긍정 문장에서 부정 문장으로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항상 어떤 약도 효과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예요. 주어 he 동사 said 목적어 that no medicine would work 어떤 약도 효과가 없을 것이다 라는 그것을 목적어죠. 그것을 말했습니다. 됐습니다. 여기서 수일치의 문제가 지금 또 언급해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시제 일치를 언급하면 좋을 것 같은데 said 과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will이 아니고 would가 쓰였어요. will이 쓰면 현재니까 안 돼요. 그래서 would 과거형에 쓰여야 됩니다. 시제를 과거로 일치시킨 거예요. 토익이나 토플 이런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겠죠. 읽어볼게요. Sue tried to give Johnsy strength. try 하면 노력하다. 우리 옛날에 속옷 브랜드 try 있었는데 아시나요? give 하면 주다. strength 하면은 힘, 강력함 이런 뜻이에요. strength 하면 명사고요. 형용사는 뭐예요? 힘센, 강력한 이거 뭔가요? strong이죠. strong. 이거의 명사형이 strength 이렇게 된 거예요. strong 형용사, strength 명사. 수는 아프지 않은 친구예요. try 하면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근데 뭐 하려고 노력했냐면 to give 하면 주다예요. 존씨에게 strength 힘을 우리 give 동사의 표현이 또 나왔는데 give A, B 하면은 뭐라 그랬어요? A에게 B를 주다 이런 뜻이에요. A에게 B를 주다 할 때는 give A, B 이렇게 써요. A 자리에도 명사가 오고요. B 자리에도 명사가 와요. 여기서 give A, B에서 A는 존씨고요. B는 strength인 거예요. 존씨에게 힘을 주다 이런 뜻이겠죠. 수는 tried 노력했습니다. 근데 뭐를 노력했냐면 존씨에게 힘을 주는 것을 tried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노력하긴 노력했는데 뭐를 노력했어요? 존씨에게 힘을 주는 것을 노력한 거예요. 됐죠? 여기도 문장 구조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문장 구조 자세히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꼭 수업 반복 시청해 주세요. 영어 실력 향상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시는데 오늘 수업 반드시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수 주어고요. tried 동사예요. 뒤에 이 부분 가로친 부분이 뭔가요? 목적구예요. 목적어 역할을 하는 구.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어요. 가로친 부분이. 뭐를 노력했냐면 존씨에게 힘을 주는 것을 노력한 거예요. 을로 해석이 되니까 목적어입니다. 이해되시죠? 주어 수고요. 그 다음에 동사 온 거고요. 목적어로 to give Johnsy strength가 온 거예요. 한번 이렇게 시간 내서 찬찬히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3형식 문장입니다.
이런 설명을 학교에서 들으실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학교에서는 수업하느라고 바쁘고 여러분들 어렸을 때 뭐 선생님들이 그냥 지나가셨을 수도 있어요. 같이 있는 수업이니까 꼭 복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90년대 초반 학번이에요. 그 당시에 뭐 토플, 토익 이런 거 뭐 보는 사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토익 점수가 980이었어요. 그 당시에. 믿고 강의를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잘난 척 해봤습니다. 읽어볼게요. But John C. continued to lie in bed. 그랬네요. 힌트 볼게요. continue 하면은 계속하다 이런 뜻이에요. lie 하면 눕다 이런 뜻이고요. 우리 계속하다 뭐 배웠어요? keep ing 배웠죠? keep 다음에 ing 오면 뭐뭐를 계속하다. keep running 하면은 계속 뛰다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continue도 나오네요. 계속하다. continue도 같은 뜻입니다. 계속하다인데 차이점이 있어요. continue 하면 계속하다인데 뒤에 ing가 오지 않고 동사를 to를 붙여서 to 부정사가 와요. keep 다음에는 ing가 오고요. continue 다음에는 to가 와요. to 동사 원형. to 다음에 동사 원형 오는 거를 to 부정사라고 그러죠. keep 다음에는 ing 오고 continue 다음에는 to가 옵니다. 이 차이점 너무 중요하니까 꼭꼭 기억해 주세요. 뜯어볼게요. But 하지만 John C, 그 아픈 존 C는 continued 계속했습니다. continue to 하면은 뭐뭐를 계속하다 이런 뜻이라 그랬어요. 뭐를 계속했냐면 lie in bed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계속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 뒤가 또 을로 해석이 되네요. 존 C는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continued 계속했습니다. 이 말을 한국말로 다시 해석하면 존 씨는 계속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존 씨는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계속했습니다. 존 씨는 계속해서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결국 같은 뜻이에요. 그죠? 이것도 형식이 주어 존 씨고요. continue 동사죠. 근데 뭐뭐를로 해석되는 to lie in bed가 있잖아요. 이게 목적구예요. 주어, 동사, 목적어, 또 삼형식 문장입니다. 전에하고 똑같죠? try, 노력했다, 뭐를? 존 씨에게 힘을 주는 것을. 이것도 지금 to give John C strength. 이것도 목적어 역할이었잖아요. 여기서 to lie in bed. 이것도 목적어 역할이에요. 똑같은 문장 구조입니다.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인식을 해주실지 모르겠어요. 이 문장 구조들 아시면 나중에 혼자 영어 읽으시는데 아주 도움이 되십니다. 단어만 그때그때 많이 읽으셔서 습득만 하시면 그 다음에 책 읽는 것은 정말 일치월장 하실 수 있어요. 읽어볼게요. Sue brought her drawing board and drew next to John C. Sue는 brought 하면은 가지고 오다. 힌트 먼저 볼까요? bring 가지고 오다. 그렇죠? 현재형이 bring이고요. 과거형이 brought예요. 과거분사도 brought입니다. bring, brought 그래요. drawing board 하면 화판, draw 하면은 그리다 라는 뜻이거든요. drawing board 하면은 화판. board가 판이란 뜻이잖아요. 우리 칠판도 board라 그래요.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칠판. 그래서 drawing board 하면은 그림을 그리는 판, 화판이란 뜻입니다. draw 하면 그리다. 그 다음 next to A 하면은 A 옆에 이런 뜻이에요. next to A, A 옆에. 들어볼까요, 문장? Sue는 brought, 가지고 왔습니다. her, 그녀에게. 여기서 her는 존스예요. 아픈 친구. 뭐를 가지고 왔냐면 drawing board. 여기서 끊어서 읽으셔야 됩니다. 문장이 여기서 끝나요. 화판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우리 금방 배운 것 중에 give A, B 하면은 A에게, 그쵸, A에게 B를 주다 이런 뜻이었잖아요. give A, B 하면 bring도 마찬가지예요. bring A, B 하면은 A에게 B를 가지고 가다 또는 가지고 오다 이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가지고 오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지고 가다라고 해석하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brought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갔습니다. her 이게 A예요. 그녀에게 존 씨에게 drawing board 화판을 이게 B예요. 수는 존 씨에게 화판을 가지고 갔습니다. 가져다 주었습니다. 문장 구조 이해되시죠? A가 her고요. B가 drawing board인 거예요. bring A, B 하면 A에게 B를 가지고 가다. 수는 그녀에게 그러니까 존 씨에게 화판을 가지고 갔습니다. And 그리고 drew next to John C. 이 drew 하면은 그리다 라는 뜻이에요. 그거의 과거형 drew입니다. 그렸습니다. 뭐를은 안 나와 있죠. drew 그렸습니다.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next to John C 그랬어요. 존 C 옆에서. 사실은 이 drew가 동사니까 동사 앞에 주어 와야 되잖아요. 이 주어는 수인 거예요. 수는 존 C 옆에서 next to John C drew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됐죠? 읽어볼까요? 뒷문장만 Sue drew next to John C. 수는 존 C 옆에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앞에도 수 있고 뒤에도 수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수를 생략한 거예요. 주어가 똑같을 경우에는 중복을 안 합니다. 그래서 뺐어요. 물론 쓰셔도 돼요. 쓰셔도 의미 전달이 100% 됩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말로 얘기할 때도 나는 밥 먹고 학교에 갔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나는 밥을 먹고 나는 학교에 갔습니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수를 빼는 게 훨씬 자연스럽죠. Sue brought her drawing board and drew next to John C. 다음 Suddenly Sue heard John C whispering. 힌트 볼까요? Suddenly 하면은 갑자기 sudden ly를 빼서 그냥 sudden 하면은 갑작스러운 하는 형용사예요. 여기서 갑자기 ly를 붙여서 갑자기라는 뜻의 부사로 만들었어요. hear 하면 듣다 이 정도 아셔야죠. hear 또 나왔으니까 또 정리해 드릴게요. 과거형 뭔가요? heard이에요. heard. heard 하시면 안 돼요. 현재는 hear고요. 과거는 heard입니다. 과거 분사는 뭐예요? 똑같아요. heard. hear, heard, heard. 그렇습니다. whisper 하면 속삭이다. 속삭이다. whisper. 뜯어볼까요? suddenly 갑자기. 수는 heard. 들었습니다. 뭐를 들었나요? John C. whispering. 존 C. 그 아픈 존 C가 whispering. 속삭이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돼요. 문장 구조 이해되시죠? 주어, Sue, heard, 동사, John C. 존 C를 들었어요. 그죠? 근데 뭐를? 존 C가 whispering, 속삭이는 것을. 이 문장은, 문장 구조는 처음 나온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Sue, 이게 있죠? 이게 주어죠? 주어고요. 그 다음에 heard, 이게 동사고요. 그 다음에 존 C를 그랬으니까 목적어고요. 근데 존 C를 들은 게 아니고 존 C가 whispering 속삭이는 거를 들은 거잖아요. 지금 속삭이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요? 존 C죠. 존 C가 whispering 속삭이고 있는 거죠. 두 개 관련이 있잖아요. 그 whispering이 보어긴 보어인데 이 존 C가 지금 이 문장에서 목적어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whispering은 목적격 보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냥 보어가 아니고 아까 얘기할 때는 보어들이 주어랑 이퀄 관계였잖아요. 근데 여기서 whispering은 존 C랑 이퀄 관계잖아요. 존 C가 whispering 하는 거고 whispering 하는 게 존 C잖아요. 이렇게 목적어를 보충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목적격 보어라 그래요. 이게 영어에서 문장 구조의 끝판왕이라고 얘기하는 5형식입니다. 영어는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있어요.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5개만 아시면 되는데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 이렇게 오는 게 5형식 마지막 문장이에요. Sue heard John C. whispering. 이게 목적격에 아주 좋은 예입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주어, Sue, 동사, heard, John C. 목적어, whispering, 목적격, 보어. Sue는 존 C가 속삭이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돼요. 지금 존 C가 아프고 수가 간호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아픈 존 C가 속삭이고 있었나 봐요.
볼게요. John C. was whispering 12. 힌트 볼게요. 또 나왔네요. whisper, 속삭이다. 12, 12, 10이죠. 11이죠. 12, 이게 12입니다. 12. 스펠링이 쉽지 않으니까 스펠링만 한번 기억해 주세요. 12, 12. 자세히 볼게요. John C는 was whispering, 속삭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렇게 비동사 오고 동사에 ing 오면은 진행형이잖아요.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할 때 진행형, 그죠? 동사에 비동사에 ing, 진행형. 존 씨는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존 씨는 속삭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대문자 큰 따옴표 찍고 12 나왔으니까 뭐라고 속삭이고 있는 중이었냐면 12 이랬나봐요. 침대에 누워서 12 이런 식으로 속삭였나봐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읽어볼게요. After a while, John C. said again 11, 10. 뭔가 심상치가 않아요. 힌트 볼게요. After a while 하면은 잠시 후에. After가 뭔가요? 뭐뭐 후에 이런 뜻이잖아요. A while 하면은 잠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after a while 하면은 잠시 후에. 아주 좋은 표현이니까 이것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잠시 후에 after a while. say 하면 말하다. 11, 11, 10, 10 이런 뜻이에요. 문장 볼게요. After a while, 잠시 후에 John C, 그 아픈 존 씨는 said, 말했습니다. Again, 다시. 잠시 후에 존 씨는 다시 말했습니다. 우리 금방 12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잠시 후에 다시 이야기했대요. 11, 11, 10, 10, 11, 11, 10,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우리 금방 12 이렇게 속삭였다가 지금은 11, 10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언가를 세고 있는데 그 숫자가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She was looking at the ivy growing on the wall outside the window. 힌트 볼게요. look at 하면 쳐다보다. 우리 look out 전에 배웠죠? 밖을 보다. 근데 out이 아니고 at이 쓰였어요. look at 하면은 뭐를 이렇게 빤히 쳐다보는 거예요. look out은 밖을 이렇게 내다보는 거고요. look at 쳐다보다. ivy 하면은 담쟁이 덩굴. 우리 벽에 담쟁이가 와 이렇게 자라면서 벽을 타고 올라가죠? 그게 ivy예요. grow 하면 자라다. wall 하면은 벽, 담 이런 뜻이고요. outside A 하면은 A 바깥에, A 밖에 이런 뜻이고요. window 또 나왔네요. 창문. 문장 보겠습니다. she, 여기서 she는 문장상 아픈 존 C 같아요. she was 다음에 ing 왔네요. 진행형이죠. 뭐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뭐 하고 있는 중이냐면 looking at the ivy. 여기서 끊을게요. ivy, 담쟁이 덩굴을 쳐다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She was looking at the ivy. 그녀는 ivy 나무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쳐다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growing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앞에 있는 ivy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ivy는 ivy인데 담쟁이 덩굴은 담쟁이 덩굴인데 어떤 담쟁이 덩굴이냐면 growing, 자라고 있는 담쟁이 덩굴. 근데 자라는데 어디에 자란대요? on the wall, 담벼락, 담 위에서, 벽 위에서 자라고 있는 ivy. 그 ivy를 쳐다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죠. on the wall. 근데 또 벽은 벽인데 어떤 벽이냐면 outside the window 그랬어요. 창문 바깥에. 창문 바깥에 벽에 위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비 나무를 쳐다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렇게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말하고 순서가 지금 다 반대예요. 그죠? 우리는 앞에서 뒤로 쭉 가는데 영어는 지금 뒤에서 앞으로 쭉 오고 있어요. 그 형태를 익숙해지시면 편해요. 그녀는 창문 밖 담벼락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비 나무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냥 이 문장 그대로 읽으시면서 이 한국말로 완벽하게 번역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번역가들이 하는 거고 이 문장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아, 그렇게 창문 밖에 있는 그런 나무를 쳐다보고 있었구나. 이렇게 하셔야 읽는 실력이 향상되시고 읽는 속도도 납니다. 다음, The ivy was shedding its leaves because of the strong wind. 힌트 볼게요. ivy, 담쟁이 덩굴, shed 하면은 흘리다, 떨어뜨리다. 뭐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는 것도 shed 이 동사를 써요. 흘리다. leaf 하면은 나뭇잎. 나뭇잎 하나가 leaf예요. 여기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leaf 하면은 나뭇잎 하나예요. 하나. 근데 나무에 보통 나뭇잎이 하나만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leaf 이렇게 단수를 쓰지 않고 보통은 leaves 복수를 써요. F로 끝나는 단어를 복수로 만들 때는 주로 F를 V로 바꾸시고요. 그 다음에 ES를 붙여요. leaves 하면은 이것도 나뭇잎. 위에 있는 leaf는 단수, 뒤에 있는 leaves는 복수.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 나오네요. because of A 하면은 A 때문에. because of 다음에는 항상 명사가 와요. 만약에 of가 없고 because 이렇게 됐다 그러면 because 다음에는 주어 동사가 오는 절이 오고요. 문장이 오고요. 여기처럼 of가 쓰여서 because of 그러면 뒤에 반드시 명사가 쓰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because of A 하면 명사, 뭐뭐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우리 가끔 because를 because 이렇게 말씀하시는 발음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because 그렇습니다. because of A 하면은 A 때문에, strong 하면은 강한, wind 하면은 바람. 이제 이 정도 아셔야죠. 자세히 볼게요. The ivy. 여기서 이거를 ivy 할 때 i가 모음이기 때문에 the를 d로 발음하시는 게 좋아요. The ivy. The ivy 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근데 영어 얘기할 때 the나 the나 마찬가지로 특별히 강조할 때가 아니고서는 the나 the 이렇게 확실하게 발음하지 않아요. The ivy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어쨌거나 모음이기 때문에 D로 발음하시는 게 맞다라고 학교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그렇게 저도 따라가 볼게요. The ivy, 그 담쟁이 덩굴은 was shedding, 또 진행형 나왔네요.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뭐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를? its leaves, 그것의 나뭇잎들을. 여기서 it는 뭘까요? 여기서 그것이 뭐예요? 그것의 나뭇잎들 할 때 그것. 이 담쟁이 덩굴이겠죠. 담쟁이 덩굴은 자기의 담쟁이 덩굴에 나뭇잎을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담쟁이 덩굴에서 낙엽들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었나봐요. 상상되시죠? 조금 스산하고 좀 쓸쓸한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담쟁이 덩굴이 나뭇잎을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because of 그랬어요. 뭐뭐 때문에. 뭐 때문에? because of the strong wind. strong 하면 힘센, 강한. wind 하면 바람. 아주 세찬 바람 때문에 나뭇잎을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담쟁이 덩굴은 아주 세찬 바람 때문에 나뭇잎을 떨어뜨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읽어볼게요. Jonesy thought that if all those leaves fell, she would die too. 이런 슬픈 생각을 하네요. 힌트, think, 생각하다. if, 뭐뭐 한다면, 조건절이라 그래요. 뭐뭐 한다면, 내가 부자가 된다면, if I became rich, 이런 뜻이죠. leaf, 나뭇잎, fall 하면 떨어지다, die, 죽다. 자세히 볼게요. 존시, 그 아픈 존시는 thought, 생각했습니다. think의 과거형이에요. 뭐라고 생각했냐요? 이 뒤에 있는 전체, 이 문장이 목적절이에요. 이 가로 안을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또 주어, 동사, 목적어, 삼형식 문장이네요. 뭐를 생각했나요? 존씨가 If all those leaves fell, 만약에 all those leaves, 저 모든 나뭇잎들이 fell, 떨어진다면, 그런다면 she would die, 그녀는 죽을 것이다. too, 그녀 역시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대요. 여기서 she는 여기 존씨예요. 지금 존씨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주어,
John C. thought 동사 뒤에 있는 가로 안에 목적어 전체 목적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절 안에 if 뭐뭐 한다면 하는 이런 조건절이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뒤에 있는 문장 그대로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그렇다는 것을 이렇게 을로 붙여서 그것을 thought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항상 해석해 주시면 돼요. 지금 그러네요. 지금 아까 12, 10, 하나, 10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딱 그 자기의 생명도 그 가을바람에 나뭇잎이 떨어지는 그것처럼 자기도 좀 거의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슬픈 생각을 한 것 같아요. She didn't even eat the soup that Sue had prepared. 힌트 보겠습니다. even 뭐뭐조차 eat 먹다 soup 수프입니다. 수프 우리가 스프라고 하는 soup prepare 하면 준비하다. she 그녀는 여기서 존 씨예요. 지금 존 씨 이야기 계속 하고 있으니까 앞은 존 씨는 didn't 뭐뭐 하지 않았습니다. even eat the soup 수프를 먹지 않았습니다. 근데 even이 있으니까 스프조차 먹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시면 돼요. 스프를 먹는 것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숲은 숲인데 어떤 숲이냐면 뒤에 있는 that 이하가 이 숲을 이렇게 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런 거를 관계 대명사라고 그러죠. 이 that을. 그리고 뒤에 있는 이 가로 안을 관계절이라 그럽니다. 습은 습인데 어떤 습이냐면 수가 준비한 그 수프를 먹는 것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네요. 이 관계 대명사 대시고요. 앞에 있는 the soup이 선행사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절 전체가 선행사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스프를 먹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떤 숲이냐면 수가 준비해준 그 스프를 먹는 것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Sue said to John C. Don't die for your friend. 그랬네요. Say 말하다. For 하면은 for 다음에 명사 오면은 뭐뭐를 위해서 이런 뜻이 있어요. 자세히 볼까요? Sue said to John C. 수는 존 C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Don't die. 죽지 마. 명령어예요. 주어가 없이 그냥 동사 다음에 동사 오는 게 명령어잖아요. Don't die 그랬으니까 죽지 마. For your friend. 너의 친구를 위해서 죽지 마. 너의 친구를 위해서 죽으면 안 돼.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죽지 마 이런 뜻이겠죠. 존씨야, 너의 친구 나를 위해서 죽지 말아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If John C. died, Sue would be really sad and lonely. Die 하면 죽다. Really 하면 정말로. sad 슬픈, lonely 하면은 외로운 이런 뜻입니다. if 또 나왔는데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If A would be 하면은 A 하면 B 할 것이다 하는 가정법이에요. if가 나오면 would 이게 온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독해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가정법은 나중에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 텐데 일단 이렇게 알고 계시면 현재까지는 충분해요. if 다음에 would. If John C. died, 존 C가 죽는다면 그렇다면 Sue would be, 수는 뭐뭐 할 것이었습니다. 뭐 할 것이냐면 really 정말로 sad and lonely, 슬프고 외로울 것이었습니다. 지금 단 하나의 친구인 존 C가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 존 C가 죽으면 수가 슬프겠죠? 그런데 really sad and lonely 이랬어요. 정말 슬프고 외로울 것일 겁니다. 이런 뜻이죠. 가진 것도 없고 서로 예술가가 되려고 노력하고 서로 의지하고 이런 사이인데 친구가 죽으면 슬프겠죠. But John C. was convinced that when the last leaf fell, she died too. 힌트 볼게요. Convince 하면 확신시키다. The last 하면 마지막. 제일 끝에 이런 뜻이죠. Leaf 또 나왔네요. 나뭇잎. Fall 떨어지다. To 하면은 역시 역사가 아니고 역시죠. 역시 이런 뜻이고요. 또한 이런 뜻이에요. To 하면 자세히 볼까요? But 하지만 John C. was convinced. convince 하면 확신시키다 이건데 비동사 다음에 과거 분사가 왔어요. 수동태죠. 존 C는 확신했습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뭐라고 확신했냐면 that 이하라고 확신을 했대요. When the last leaf fell, 그 마지막 잎이, 마지막 담쟁이 덩굴 잎이 떨어지면 fall의 과거형 fell 쓰였고요. 떨어진다면 she would die too. 그녀도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했대요. convince 했대요. Johns's condition was getting worse and worse. condition 하면 상태, get 다음에 형용사 오면 뭐뭐 하게 되다, 어떤 상태로 변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get bad 하면은 나빠지다 이런 뜻이고요. 만약에 get dark 이러면 어두워지다 이런 뜻이고요. 또 뭐 있을까요? get happy 하면은 행복해지다 이런 뜻이에요. 다 보시면 get 다음에 bad, dark, happy. 그래서 형용사가 왔어요. get 다음에 형용사 오면 뭐뭐 하게 되다 이런 뜻입니다. bad, 나쁜, worse 하면 더 나쁜, worst 하면은 가장 나쁜 이런 뜻이에요. 자세히 볼게요. Johns's condition, 존스의 상태는 was getting worse and worse 그랬어요. get 다음에 형용사 하면은 나빠, 뭐뭐 하게 되다라는 뜻이라 그랬으니까 get 다음에 worse 왔으니까 더 나빠지다. 근데 강조하기 위해서 worse 하나만 쓴 게 아니고 worse and worse 그랬어요. 점점 나빠졌습니다. 여기 보면 비동사 다음에 getting 그래서 ing 썼죠? 진행형이네요. 그러니까 존스의 컨디션은 계속 점점 더 나빠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Sue happened to meet an old painter who lived on the first floor. His name was Berman. 힌트 보겠습니다. happen to 동사 원형하면 우연히 뭐뭐 하다 이런 뜻이에요. meet 하면 만나다, painter 하면은 화가, live 하면 살다, floor 하면은 층, 1층, 2층, 3층 이런 거 할 때 그 층, floor. 1층은 first floor고요. 2층은 second floor 이렇게 해요. name 하면 이름. 자세히 볼게요. Sue, 그 Sue는 간호를 하고 있는 수죠. Sue는 happened to meet 그랬으니까 우연히 만났습니다. 누구를? An old painter. 나이 많은 화가를 만났습니다. Sue happened to meet an old painter. 그런데 관계 대명사 who가 또 나왔어요. 선행사를 꾸미겠죠. 이 페인터를. 페인터는 페인터인데 어떤 페인터냐면 who lived on the first floor 이래요. 1층에 살았던 한 늙은 화가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His name was Berman. 그런데 그 할아버지 화가 his name 그의 이름은 was Berman. 버만이었대요. 한국 소설 번역본에는 베르만 이렇게 써 있어요. 영어로는 버만이었습니다. 그 늙은 또 화가 할아버지가 아래층에 살았나 봐요. 이름이 버만이었대요. His lifelong wish was to paint the greatest masterpiece. lifelong 하면은 평생, life가 생명이잖아요. long 하면 긴 이런 뜻이잖아요. lifelong 하면은 평생 이런 뜻이에요. wish 소원, paint 그리다, great 하면 대단한, masterpiece 명작, masterpiece 하셔도 되고 masterpiece 하셔도 돼요. 명작. 그러니까 뭐 대충 만들어진 게 아니고 로댕에 뭐 생각하는 사람이라든가 뭐 이런 거, 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뭐 이런 사람들이 만든 작품들, 그런 걸 명작이라고 그러죠. 자세히 볼게요. His lifelong wish 주어입니다. 그의 평생 소원은, 그 벌만 할아버지의 평생 소원은 was 뭐뭐였습니다. 뭐였냐면 to paint 그리는 것이었대요. 뭐를? The greatest masterpiece. 세상에서 제일 가장 훌륭한 masterpiece 명작을 그리는 것, 그것이 그의 평생의 소원이었답니다. 지금은 수와 존시도 화가고 이 벌만 할아버지도 화가인데, 벌만 할아버지는 아직까지 어떤 명작을 그리지 못했나 봐요. 근데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그 꿈을 버리지 않고 계속 화가로 그렇게 있나 봅니다. 꿈이 아직 있는 할아버지예요. But his dream did not come true. dream 하면 꿈이고요. 우리 잠잘 때 꾸는 꿈도 dream이고요. 어떤 소원 이런 것도 dream이에요.
come true 하면은 실현되다, 현실이 되다 이런 뜻이에요. 읽어볼게요. But 하지만 his dream 그의 꿈은 did not 그랬으니까 부정이죠. 뭐뭐 하지 않았대요. 뭐 하지 않았냐면 come true 실현되다,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하지만 그의 꿈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평생 화가로 있었는데 아직 그의 꿈인 명작을 그리지는 못했나 봐요. Sue told him about John-C. 힌트 볼게요. tell 말하다, about 하면은 뭐뭐에 대해서. 자세히 볼게요. Sue는 told him 그에게 말했습니다. tell의 과거형 told 쓰였습니다. Sue told him 그런데 about John-C, 존씨에 대해서. 수는 그 벌만 할아버지한테 존씨에 대해서 말했나봐요. 그러니까 지금 존씨가 폐렴에 걸려서 아프고 살고자 하는 의지도 없고, 그리고 그 담쟁이 덩굴이 다 떨어지면, 마지막 하나까지 다 떨어지면 자기도 죽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뭐 이런 얘기를 수가 하도 마음이 답답해서, 우리의 뭐 어머니 말로는 퍽퍽해서, 가슴이 퍽퍽해서 그렇게 할아버지, 벌만 할아버지한테 제잘 이야기를 했나봐요. That's a really stupid idea, 벌만 said. Really 하면 또 나왔네요. 정말. Stupid 하면 바보 같은, 바보란 뜻도 있어요. Stupid. Idea 하면 생각. Say 말하다. That's a really stupid idea. 그거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다. 이런 뜻이죠. That's 그랬으니까 that is의 준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존씨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a really stupid idea.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다. Berman said. 베르만은 말했습니다. 아유,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구나 하고 베르만 아저씨가,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했대요. 안타깝겠죠? 뭐 젊은 그 여인이, 꿈을 가진 젊은 여인이 폐렴에 걸렸다고, 죽겠다고 생각하는 게 마음이 아팠나봐요. Meanwhile, John-C looked out the window. There was only one leaf left. Meanwhile 하면 한편, look out 밖을 보다, 밖을 쳐다보다, window 창문, only 단지, 다만 이런 뜻이에요. leaf 또 나왔네요. 나뭇잎. left 하면 남은 이란 형용사로 기억해 주시면 돼요. leave 떠나다, 뭐뭐를 두고 떠나다 하는 leave의 과거 분사형인데 형용사로 그냥 남은 이렇게 해석하셔도 돼요. 외우셔도 돼요. 자세히 볼게요. Meanwhile 한편 존씨는 looked out the window 창문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There was 했으니까 뭐뭐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냥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There is 하면은 뭐뭐가 있습니다. There was 하면은 뭐뭐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 only one leaf left 그랬어요. 단 하나의 나뭇잎만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 가을바람, 11월 가을바람에 담쟁이 덩굴잎이 다 떨어지고 존씨가 창문 밖을 봤더니만 단 하나의 그런 나뭇잎만 남아 있었대요. 저 나뭇잎이 떨어지면 내가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죠. By tomorrow morning, that leaf will have fallen, and John-C fell into a deep sleep. 힌트 볼게요. Tomorrow, 내일, morning, 아침, leaf, 나뭇잎, fall, 떨어지다. fall into sleep 하면 잠들다, 잠에 빠지다 이런 뜻이에요. deep 하면 깊은. 자세히 볼게요. By tomorrow morning 그랬습니다. by 하면은 뭐뭐 때까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by tomorrow morning 그랬으니까 내일 아침까지. That leaf 저 나뭇잎은 will have fallen. will 그랬으니까 뭐뭐 할 것이다. have fallen 이랬어요. 저 잎은 떨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일 아침까지 저 잎은 떨어질 거야. 저 잎이 뭔가요? 그 하나 남은 그 잎. 하나이기 때문에 leaves의 복수가 안 쓰이고 leaf 단수가 쓰였어요. 저 잎은 떨어질 거야. and 그리고 존씨는 fell into a deep sleep. fell into sleep 하면은 잠들다 그랬는데 그냥 잠이 아니고 fell into a deep sleep 그랬어요. 깊은 잠. 존씨는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그 나뭇잎 하나를 보면서 저 잎은 내일 아침이면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깊은 잠에 들었대요. That night, more winter storms blew in. Night, 밤. More, 더. Winter, 바람. Blow 하면 바람이 불다. That night, 그날 밤에 more winter storms. 더 많은 more winter storms. 겨울바람이 blew in. 불어왔습니다. blow의 과거형 blew 쓰인 거예요. 그날 밤은 유독 더 세찬 그런 겨울바람이 불어들었대요. 나뭇잎 하나가 떨어질지도 모르겠네요. In the morning, John C. looked out the window. In the morning 그랬습니다. 아침에 John C. looked out the window. 존 씨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아침에 존 씨가 깨서 창밖을 내다봤나봐요. There was still one leaf left. 또 there was 그랬습니다. 뭐뭐가 있었습니다. still 하면 여전히 뭐가 있었대요? One leaf left. 그 단 하나의 나뭇잎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 세찬 바람이 불었는데 그 세찬 바람을 견디고 여전히 하나의 나뭇잎이 남아 있었나 봐요. There was still one leaf left. 그 정말 생명력이 강한 그런 나뭇잎인가 봐요. 다행입니다. 이거 없으면은 존 씨가 자기도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가 끝까지 버텨주고 있어요. The doctor told Sue. 의사가 수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John C's condition, 존 씨의 컨디션이 has improved a lot. improve 하면 향상하다 이런 뜻이었잖아요. 나아지다. 근데 a lot 그랬어요. 많이. 존 씨의 상태가 많이 나아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She will recover now. 그녀는 이제 회복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의사가 존 씨가 살 의욕이 없다 그랬는데 지금 다시 말하고 있어요. 많이 나아지고 있어요. 곧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수한테 이야기했네요. 또 의사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I have to go downstairs to Burma now. I have to 하면은 have to 하면 뭐뭐 해야 한다. 나는 뭐뭐 해야 합니다. go 그랬으니까 가야 합니다. 그런데 go downstairs 그랬어요. 밑에 층에 나는 밑에 층에 가야 합니다. 그런데 to Burman 나는 밑에 층 베르만 할아버지한테 now 이제 가야 합니다. He also has a bad pneumonia. 그도 그러니까 그 베르만 할아버지도 also 또한 has a bad pneumonia. 아주 나쁜 폐렴에 걸렸어요. And 그리고 doesn't look like 하면은 뭐뭐처럼 보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doesn't 해서 부정문이 쓰였으니까 뭐뭐 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뭐 할 것처럼? He'll survive. 그가 살아날 것 같이 그렇게 doesn't look like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베르만 할아버지도 지금 폐렴에 걸렸는데 그는 살아날 것 같지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의사가 그 수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In the morning, 아침에 John C. said to Sue. 존 씨가 수에게 말했습니다. 그 아픈 존 씨가 수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나봐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I love to eat soup. 나 수프를 먹고 싶다. I want to get better quickly. 그랬네요. want to 다음에 동사 원형 오면 뭐뭐 하기를 원하다. 내가 뭐 하고 싶어. 뭐뭐 하기를 원해. 그런데 get better 그랬어요. 나아지다. 내가 나아졌으면 좋겠어. quickly 빨리. 내가 빨리 나아졌으면 좋겠어. 존 씨가 처음으로 이제 어떤 살고자 하는 희망이 생겼어요. 수프를 먹고 싶대요. 그리고 빨리 힘내서 나아지고 싶답니다. Meanwhile, 한편 Burman eventually passed away a few days later. 아주 나쁜 일이 일어났네요. 슬픈 일이 일어났어요. Meanwhile, 한편 Burman, 그 베르만 할아버지는 eventually, 결국에는 passed away 하면 돌아가시다 이런 뜻이에요. 베르만 할아버지는 결국에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a few days later 그랬어요. 며칠 후에 베르만 할아버지는 결국 죽었습니다. Apartment guard said to Sue, I don't know why. He kept drawing a single leaf in the worst storm.
마지막이 제일 감명적인 그리고 드라마틱한 그런 구절입니다. 읽어보죠. 아파트먼트 가드, 그러니까 아파트먼트에 살았나봐요. 스하고 존씨 벨만 할아버지가. 아파트먼트 경비원이 스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나요? I don't know why. I don't know 그랬으니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why 그랬어요. 왜? 그러니까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라고 지금 경비원이 수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He kept drawing. 여기서 he는 베르만이겠죠? He kept drawing. 그 베르만 할아버지가 kept drawing. 계속 그림을 그렸답니다. 뭐를? 근데 a single leaf. 단 하나의 나뭇잎을 계속 그렸답니다. In the worst storm. in 그랬으니까 뭐뭐 안에서 뭐 안에서? The worst storm. 그냥 폭풍우가 아니고 the worst storm. 가장 나쁜 그 폭풍우. 그 나뭇잎 하나가 남은 그 날에 그날 밤에 더 세찬 겨울바람이 불었잖아요. 가장 나쁜 겨울바람이 몰아쳤잖아요. 그날 밤에 베르만 할아버지가 단 하나의 나뭇잎을 그리기 위해서 계속 그림을 그렸대요. 그러니까 지금 베르만 할아버지가 그 존씨가 지금 나뭇잎 하나가 떨어지면 자기가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나뭇잎 하나를 실제 나뭇잎처럼 그림을 그린 거예요. 벽에다가. 그리고는 폐렴에 걸려서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존씨는 다시 힘을 내고 다시 살아나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죠. 벨만 할아버지는 평생 명작을 하나도 못 그렸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계속 이름 없는 화가로 지냈는데 이렇게 마지막 날에 너무너무 실제와 똑같은 나뭇잎을 그렸나봐요. 다시 말해서 명작을 그려냈나봐요. 그 명작이 존씨를 살렸고 이 벨만 할아버지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평생 소원인 명작을 그리는 거는 성공을 했나봐요. 그러면서 돌아가셨대요. 슬프면서도 스산하고 또 마음도 따뜻해지는 것 같고 좀 외롭고 이런 그런 참 11월 같은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오 헨리의 소설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잎새 이거 복습 꼭 해주시고 시간 나실 때 전체 소설로 우리말도 좋고 실력이 되시면 영어로도 좋고요. 꼭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표현이 많습니다. 참 좋은 시간이었고요. 오늘 배운 거 중요한 표현 너무 많으니까 꼭꼭 복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응원하고 또 잘 준비해서 조만간 또 뵙겠습니다. 이야기 영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